네,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어지러운 세상, 국가의 어른으로서 갈피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이재명이를 잡아 쳐놓지 못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단식하면서 지지자들을 모으고 국회의원들은 가서 머리 조아리고, 이게 무슨 나라가 좀, 이재명이 혼자 다 주물르는 것 같아요. 나라를 다 뭉개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 대표 말씀대로 이래도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네.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짜 단식하면 안 되지. 네. 이렇게 국회를 파괴하면 안 되지. 네. 이렇게 사법질서 다 뭉개고. 언어 폭력으로, 폭력적 언어 사용으로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이런 일을 이재명이가 하면 안 되지. 네. 저 가짜 단식이거든, 그렇죠. 저게. 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후퇴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정쟁을 하더라도, 여야가 대립해서 정쟁을 하더라도 말은 좀 순화된 걸 써야 되는데, 극단적이고 가장 최고로 위험한 언어 폭력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은 가짜라든지 끌어내려야 된다라든지, 검찰은 하수인이고 범죄를 조작하는 집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폭력적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국민 정서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외에 대화 토론 합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작년 8월 이재명이가 대표된 이후에, 민주당 대표된 이후에 이건 완전히 이제 실종돼 버리고 언어 폭력만 난무하고, 그리고 그의 인격을, 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네. 김문기를 모를 수 없는, 정말 검찰이 수십 가지 증거를 갖다 댔다고. 예. 그랬더니 그런데도 모르는데. 계속 모른다 하기는 미안하니까 마지막에 저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네. 그랬죠. 사람을 얼른 못 알아본다. 근데 그거는 뭐 저도 선거를 수없이 치르고 이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악순하고 이런 사람 일일이 기억은 그런 건 못하지만은, 모르지만. 네.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수시로 결재를 받았고 해외여행도 같이 갔고 카트도 같이 타고 이런 사진 증거 다 나오는데 모른다 하니까 자살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면 인식 인식장애. 장애가 있다. 그럼 내가 보기에 이재명은 그 한 단계 위에 범죄적 인격 장애가 있어. 범죄적 인격 장애. 범죄적 인격 장애. 참 이 얘기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저 자신에게 좀 민망한데, 이재명은 지금 전과 사범입니다. 그 사람이 검사 사칭한 전과를 전과 사범이에요. 네. 그게 잡범 수준의 전과가 사범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받을 게 뭐 또 한 여배우하고 스캔들을 모르쇠 해버리. 네. 모르쇠가 될 수 없다는 증거도 많은데, 그 다음에 최근에 이래갖고는 그와 관계되는 형사사건의 그 관련자들, 네. 그 관련자들은 전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거나, 자신의 수하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대북 송금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 800만 불씩 희생을 하고 정치 자금을 내고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그놈들은 깡패다. 김성태는 깡패다. 폭력배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800만 원을 보낸 거.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한 일도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건. 자기가 서명했는데도 그냥 했다. 난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다. 그 누가 그랬어? 그러면 그거 이화영 부지사가 한 그 모든 일이 그러면 지놈을 위해서 한 일이가? 지가 다음 경기도지사 나가기 위해서 스펙 쌓은 거가? 요 다음 또 국회의원 출마해서 스펙 쌓은 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러니까 그 모르고 자시고 전에 그 이재명의 오리발이고, 그 이재명이는 공범 아닙니까? 공범이지, 공범. 공범이죠, 그거는. 예. 그 공범 얘기를 내가 네. 좀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네.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형법에서 말하는 공범이라고 하면 그 제1정형과 그러니까 타입이고 제2정형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1정형은 예를 들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김성태, 이재명, 이화영 셋이 만나가지고
내가 북한에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 그럼 제가 돈을 뭐 500만 불, 300만 불 내지요. 그럼 이화영이가 그럼 내가 이거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보내지요. 이렇게 합의해 갖고 그 행위를 분담해서 하는 거, 요게 제1정형의 공범인데 네.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게 있어. 셋이 얼굴을 안 맞대고라도 A, B, C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예. 요게 순차로 합의 통정하여 같은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김성태가 실행을 했다. 예. 그리고 김성태는 이걸 이재명한테 확인을 받았거든. 예. 전화로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사이에 통정이 되고 B, C 사이에 이사 통정이 되고 다시 C와 A 사이에 통정이 되고 이 전체를 범행 현장에 없다 하더라도 이 경우 범행 현장은 돈 보내고 문서 보내고 이런 거거든. 없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이건 전부 공모 공동정범으로 이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조폭이라든가 마약 사건에 그래서 공범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못 잡았어도. 예. 범죄도 고전적 범죄는 지금 제1타입의 범죄만을 우리가 고전적 개념으로 공범이라고 봤지만은 네. 그 20세기 들어가고 독일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 판례가 공모 공동정범으로 공범의 범위를 확대한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죠. 통신 수단 범죄가 전체 진흥화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도 요런 범죄자들만 처벌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그게 모르세 이렇게. 그건 인격적으로 자기를 도운 사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이런 사람을 모른다. 이러니까 사망자가 5명이나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이재명이가 근본적으로 범죄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의 이번 단식 소동은 완전히 위선과 거짓의 탑을 쌓아간 거예요. 거짓의 바벨탑을 쌓아간 거예요. 31일 날, 8월 31일 날 오후 1시를 기해서 단식 들어갔거든. 네. 들어갈 때에 국회 현관 앞 차도 바로 밑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지나다니도록 되어 있는 거와 연접해 있는데 거기에 흰 천막을 치고 옆에 사방 1.5m의 천에다가 붉은 글씨로 단식 투쟁. 그거만 보면 그 안에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래 놓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박성준 대변인이 뭐라고 성을 발표하니까 그게 9월 1일입니다. 네. 대표께서 어제 1시부터 단식을 시작하셨고 저녁 10시에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10시에 이 장소에 또 오신다. 그러니까 아침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 그래서 이제 언론이 출퇴근 단식이다. 그 다음에 반반 단식이다. 그때 내가 뭐 여기서도 얘기할 가짜라고 얘기했거든. 네. 가짜 단식이다. 가짜죠. 예. 제1야당의 대표 그것도 국회 과반수가 넘는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당의 대표가 단식할 때는 첫째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돼. 네. 이게 김영삼식 단식 아닌 것은 가짜다. 네. 내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김영삼 총재가 총재 시절에 이게 83년 5.18 그 5.18을 기해 가지고 이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정치 규제에 묶인 사람 풀어라, 언론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라, 여러 가지 이 폭정에 대해서 이걸 거두라 하는 걸 내걸고 그리고 무기한 단식이다. 그래서 완전히 공개되고 투명해야 돼요. 대변과 소변을 어디서 보며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도 투명하게 공개가 돼요. 그러는 사이에 뭘 먹는 게 있거나 하는 그런 의심이 사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 장소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무기한으로 해야 된다. 이런데 그 첫날부터 이 원칙에 어긋나가 출퇴근해버렸어요. 그 출퇴근하게 됐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단식이다 아니다. 이건 가짜 행각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8일 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출두했어요. 네. 8일 출두했으니까 만 7일 자기 말대로 하면 단식한 상태인데 네. 아주 멀쩡하고 쌩쌩한 얼굴로 출두했어요. 네. 이게 김영삼식 단식하면 만 7일 굶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렇죠. 휘청거립니다. 그 여러 사람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도 그랬고. 그날 하루 종일 조사 받았잖아요. 8시간. 예. 조사를 받고 이제 벌떡 일어나 버렸거든. 이게 네. 나중에 그 서명 날인하는 걸 이게 거부하고 벌떡 일어나 버렸거든요. 그리고 12일 날 이게 다시 출두를 했는데 그러니까 단식 13일째고 자기 말대로 하면 완전히 굶은 게 12일을 굶은 사람이 어제 그저께 네. 쌩쌩하게 나타났어. 쌩쌩하게 나타나고 8일 날 이 조서에 서명 안 하고 간 것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나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재명을 닮은 이 강경파들이 검찰에 대해서 폭탄 같은 말을 막 쏟아부은 것은 가짜다, 사건 조작한다, 윤석열이 앞제비다, 폭력이다, 검찰 폭력이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12일 날 이 마무리하고 난 다음 의원총회에서 네. 여러 말이 폭탄처럼 쏟아졌는데 나는 박범계 의원의 한 말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박범계. 뭐라고 얘기했는가? 검찰의 이번 처사 이것은 폭력이다. 그리고 8일 날 이게 이재명이 왜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가 하니까 내가 말한 대로 조서에 쓰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서명을 할 수 없다 하고 나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두고 박범계 전 법무장관 대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이게 검찰의 폭력이다. 검찰이 써준 대로 만들지 않고 말하면 검찰이 조작한 걸 기동한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폭력적으로. 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내가 금할 수가 없다. 검찰의 이 처사에 대해서 이 폭력적 처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 아가리란 표현도 본인이 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조서를 조작했다 이런 소리예요. 예. 요게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요즘은 전부 컴퓨터 그 프로세서를 갖고 이게 타다를 치잖아요. 예. 그러면 문답하고 난 다음에 이걸 출력을 해가지고 A4 용지에 출력을 해가 보여줍니다. 피의자한테. 예, 읽어보십시오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취지가 아닌데 예, 그거 뭐 고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말한 건 이건 빼주세요. 무슨 소리야? 왜 빼? 이게 못합니다. 빼줘야 됩니다. 빼주고 그 다음에 전부 영사실에서 녹화 영상 녹음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재명 그걸 거부해서 첫날부터. 녹화 거부했습니다. 예. 거부한 이유는 자기가 땡깡 부리는 걸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다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날 내가 말한 대로 안 적혀 있다. 검사들이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예, 어떤 부분입니까? 고쳐드리죠. 이런데 벌떡 일어나고 나가버렸다. 예. 이게. 제가 말이죠. 작년에 두 건의 형사사건 하나는 전염병 예방법 위반이고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종로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어요. 네. 피의자로. 이게 전염병 예방법 위반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인원만 모이지 않았는데 거기서 연설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 사람 모임에서 연설을 할 때에 기계 장치를 사용했다 이거지. 스피커를 사용했다. 예. 그러니까 정당 연설회에만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지 일반인들이 지지 반대하는 모임에서는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다. 나 그거 처음 알았어. 네.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두 차례 가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쭉 출력하고 나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더라고. 아이 안 읽어도 돼.
아니 그래도 읽어보시라 그래. 아니 안 해도 돼. 내가 웃으면서 두 번 다 그랬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할 말 거기에는 내가 한 말대로만 좀 받아 적어달라. 거기에 뭐 내가 이제 법에 걸린 줄 몰랐다. 이제 확성기를 사용하면 걸린 줄 몰랐다. 좀 변호사로 창피한 일이지만은 몰랐다. 요대로만 써달라. 이 검찰에서 다 무혐의가 됐는데 네. 이런 겁니다. 반드시 고쳐주게 돼 있고 안 고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했냐? 네 말 한번 뱉은 걸 우리가 어떻게 고치냐. 근데 이거를 박근계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이 검찰 폭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저는 이 박범계 의원이 그래도 국무위원 장관을 2년간 지낸 사람이고 그것도 그냥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영어로는 정의부 Justice. 장관. Minister of Justice. 정부의 정의를 실천하는 부의 국무위원 장관. 그리고 판사 출신 놈이. 법조인.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계대가 거기 수원지방검찰청 현관 정문 앞에 국회의원 몇 명 데리고 앉아가 시위를 했어요. 예. 이게 검사장 나와라. 못 나온다. 그 여러 시간 시위를 했어요. 요 직전까지 그의 부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장소에 장관을 지낸 지 얼마 안 돼서 거기 가가지고 퍼지르고 앉아서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번에 이 조서 파동에 검찰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면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 역겨움을 느낀다고 했다. 역겨움을 하면 구토증을 느낀다 소리거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거꾸로 박범계 의원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당신의 언행, 행동과 말이 말할 수 없는 역겨움을 느끼게 한다. 수원지검의 그 검사들 전부 젊은 검사들일 거예요. 젊은 검사장만 한 50 남짓이고 그 수사팀들이 전부 젊은 검사들인데 이 젊은 검사 법조인이 장관 지낸 사람을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아마 부글부글 할 것 같아. 부글부글. 그 이재명에 대해서도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부글부글 할 것 같아. 그래 저는 수원지검 그 담당 수사팀 검사들이 잘 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내가 참을 필요가 있나요? 근데 난 그 사람 아니 참아야지. 참아야 됩니까? 이봉규 TV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왕 참았으니까 참고 이제는 법대로 구속영장 청구해라. 아, 그럼요. 이 모든 일련이 다 사법 방해고 증거인멸의 이 과정을 이렇게 축적해 가는 것이니까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이게 영장을 조속히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인해서 이제 국회 정치, 말의 품격, 검찰 온 나라를 뒤집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을 이제 없는 죄를 만드는 깡패 집단. 그다음에 윤석열이는 가짜 대통령, 수시로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수시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된다.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권을 민주당이 발동해가 조사위원장이 우상호 의원입니다. 민주당. 네, 그렇죠. 45일간 조사했는데 국민들이 까맣게 몰라요. 보고서가 없어. 조사해봐야 경찰과 검찰에서 이미 그 원인 조사한 거하고 결론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안을 기각했으려고. 그런데도 이것도 국정조사하자 저것도 국정조사하고 계속 두들겨 패고 이 정부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사법부까지 이게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는 상황까지 이르는데 최근에 김만배란 자가 신학림이라고 하는 언론노조위원장하고 인터뷰한 그 인터뷰 내용이 대장동 사건과 윤석열이가 관련이 있다. 막 결론을 말하면 간단히. 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를 허위지, 허위. 만들어 가지고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이를 인용한 좌파 언론과 그 방송에도 다 나갔다 그래. JTBC고 뭐 MBC고 KBS에 그게 선거 투표일 3, 4일 전까지 그 짓을 했는데
이건 내가 지난번에 가면 국사범 수준에서 얘기를 예. 그 다뤄야 된다고 얘기한 바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재명이가 공모 공동정범의 근거가 거의 확실하다고 나는 봐요. 김만배가 예. 이재명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는데 그 사전에 그 진행 과정에서 이 언론에 퍼뜨리고 저 언론에 퍼뜨리는 과정에서 김만배하고 이재명이가 통정했다. 네. 의사소통을 했다. 그건 나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일에도 김만배가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의 하수인이 되게. 박경수 특검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네. 나는 그때도 야, 이 친구들이 이거 용어 잘못 선택했다. 경제공동체라는 게 이런 거지요. 박근혜와 최순실은 둘이 딱 엮여져 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하는 일도 박근혜가 하는 일이고 네. 박근혜가 하는 일도 최순실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공동체다. 네. 일란성 쌍둥이다. 이런 이론이거든. 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공모 공동정범 이론이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전후 과정에서 통정하고 순차로 묵인했느냐. 공범, 예. 그러니까 공범, 예. 가짜 뉴스타파 그 사건도 그게 이재명이가 있다고. 예. 과연 그것이 공모한 게 전혀 아니라 하더라도 이재명으로 인하여 생긴 일이에요. 이재명을 위하여 생긴 일이고. 위하고 인하여 그의 존재 때문에 생긴 일이다. 뭐 이게.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뭐 그러니까. of the people. 그다음에 전부 이재명입니다. 권순일이가 주심 재판장이 돼 가지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 판결한 거기에도 김만배가 8번 들락거렸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김만배가 이유 없이 이재명이 모르게 그 일을 했다고 그건 사실이 어긋난 일이지. 네. 거기도 이재명과의 공모 공동정범 관계가 틀림없이 있다. 이 부분 이 두 가지는 내가 보니까 이제 보도된 바면 검찰이 이재명까지 관련 있는 내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 우선 요런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려면 네. 이재명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국회 파괴, 정당 파괴, 그 다음에 국민 정서를 위태롭게 하고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적 인격 장애가 있는 자가 당 대표로 앉아가지고 가짜 단식에 하나도 우리가 본받을 거 없고 그래야 검찰을 폭력 집단으로 내몰고 권순일 재판 거래까지 사법부까지 이걸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언론에 이게 좌파 언론에 이게 범죄적 행각을 가짜 뉴스로 퍼뜨리고 만들게 한 이 일을 네.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끝내야 이 됩니까? 민주당 강경파들은 예사롭게 말을 아주 폭력적 언어를 예사롭게 사용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저놈들의 저 폭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서 난동과 국가 무력화시키는 이 빠른 시일에 이재명을 격리시켜야 돼요. 네. 어디에? 감옥에죠. 국립호텔에. 네, 국립호텔에. 국립호텔에 격리시켜서 장기간 격리시킬 수밖에 이게. 예? 참. 예. 박근혜도 5년이나 살았고 이재명도 3년 반이나 살았는데 그보다 더한 일을 지금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이명박 말씀하시는 거죠. 검찰과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는 구속영장 심리를 하고 하는 그 힘의 원천을 검찰과 법원에 이 뒷받침해야 줄 힘의 원천은 국민인 우리들입니다. 네. 국민인 우리들이야.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죽으나 사나 민주당이다 이재명이다 하는 사람들은 빼버리고 네. 지금 국민의힘당 30% 민주당 30% 이건 내가 고정돼 있다고 봐요. 네. 이 판에도 저 단식이 옳다고 하는 지지율이 있는 판이니까 근데 중간 40% 이게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이 중심을. 그러니까 이 중심에 선 국민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단식이 진짜냐 가짜냐
이 사건이 진짜냐 가짜냐, 김만배가 독선적으로 한 일이냐, 김상태가 독선적으로 한 일이냐, 이화영이가 독선적으로 한 일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은 네. 국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재판, 수사 상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하늘에서 내린 아니, 진검 보도를 가지고 그걸 휘두르면서 이 사실이 옳으냐 저 사실이 옳으냐 법관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지금 언론에 막 보도되고 있는 이 상식 중에서 옳고 그런 것을 가리니까 이재명을 오갈 데 없이 갈 곳에 가야지요. 왜 못 가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환장하겠어요. 중립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이게 우리가 귀찮더라도 자각을 해야 돼. 네, 이게 혐오증 때문에 네. 뉴스를 잘 안 본다 그러는데 저도 잘 안 보는데 아니 열심히 보십시오. 네. 보시고 여러분들이 주관적 판단을 하십시오. 요즘은 뭐 기자들이 많은 걸 미주알 고주알 이게 찾아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런 거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거 판단은 우리 국민이 해주고 그것이 뒷받침돼야 검찰권 행사, 재판권 행사가 올바르게 갈 것이다. 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네. 그걸 근데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공중파라는데 종편 포함해서 텔레비에서 기계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이재명을 옹호하는 놈, 이재명이 범죄가 없다는 놈, 이재명이 범죄가 있다는 사람, 기계적으로 두 명, 한 명. 그리고 앵커는 이 말도 편 못 들고 저 말도 편 못 들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5대5로 만들어 놔요. 근데 사실은 범죄인데 어떻게 그걸 기계적으로 그걸 옹호하게 만드는 거를 기계적 숫자로 맞춰 놓으니까 국민들은 5대5인가 보다. 범죄가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여기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 5대5인가 보다. 이렇게 현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들도요 진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못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좋은 놈이라고 하는 사람, 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인원 가지고 해보세요. 이게 됩니까? 나쁜 놈은 나쁜 놈인 거죠. 범죄는 범죄인 건데. 그게 국민을 믿으면 돼요. 아 국민 믿음.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견을 이 동조자 이쪽 동조자 숫자를 맞췄다 하더라도 말 주고받고 있는 거 들어보면 어느 쪽이 가짜인지 그 구분해요. 근데 그 가짜를 공중파에서 계속 내보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이제 판별을 해야 판단합니까? 된다. 우리 국민은 예. 그 판별 능력은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믿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